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을 좀 같이 보면서요. 힘과 인식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현실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꽤 뭐랄까 도전적인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글이죠.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글이 말하는 반대 없는 힘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 인식이 어떻게 그런 모순을 만들어내는지 그 부분을 좀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흥미로운 주제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글은 시작부터 아주 단언을 해요. 진정한 힘은 반대되거나 약화될 수 없다. 이렇게요. 그렇죠. 반대라는 것 자체가 힘을 제한하는 거니까, 약화된 힘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약화된 힘.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약화시키거나 반대하려는 그 목적 자체가 이 글에서 말하는 힘의 본질하고는 완전히 어긋난다는 거예요. 아, 본질과는 다르다. 네, 진정한 힘은 그냥 그 자체로 온전하다. 그래서 어떤 반대도 필요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미움 가득한 사랑이라든지 약화된 힘, 이런 이중적인 개념은 그래서 이해될 수 없는 모순이라는 거죠. 미움 가득한 사랑. 이게 참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종종 바른 사람들, 이 글에선 이걸 형제라는 상징으로 표현하는데 이 형제에게 바로 그런 미움 가득한 사랑이나 심지어 살아있는 죽음 같은 모순된 개념을 투영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복잡한 감정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애증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데 이 글에 따르면 그런 상징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대요. 네,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서로 상반되는 생각들은 결국 서로를 이렇게, 상쇄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처럼요? 그렇죠.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공허함 혹은 없음을 나타낼 뿐이라는 거죠. 모순된 상징은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갖는 그런 강렬한 이미지나 판단 같은 게 그게 그냥 공허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네, 이 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과감하죠. 당신이 보는 그 형제의 모습, 그러니까 당신이 더 쉬운 그 이미지는 사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네, 공격하거나 사랑할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비어있다. 심지어 처음부터 존재한 적도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와, 그럼 진짜 허공에 대고 감정을 쏟는다는 얘기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 거죠. 원인 없는 결과? 그 이미지가 원인이 아니라면 결과도 없는 셈이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그 이미지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사실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 이미지를 보는데 썼던 시간이 사실은 헛되었다는 걸 깨달을 때, 아, 그럴 때요? 네, 바로 그 빈 공간, 그 빈 공간이 진리가 들어올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비워둔 그 자리를 신이 채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워야 채워진다. 여기서 용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이 빈 공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용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이 글에서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 좀 달라요. 여기서 용서는 뭐랄까, 진리를 일시적으로 나타내는 수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가졌던 그 모순된 그림 대신에 다른 종류의 그림으로 교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른 종류의 그림으로 교체한다. 근데 일시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용서가 끝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그게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용서조차도 궁극적인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용서도 도구일 뿐이다. 그렇죠. 일종의 학습 보조도구 같은 거죠. 형태 없는 실제,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나 개념으로 딱 규정할 수 없는 그 진실 자체를 직접 알게 될 때까지만 유용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럼 용서를 통해 얻는 그 새로운 그림은 뭔가요? 그 새로운 그림은 이전 그림처럼 모순되거나 이중적이진 않지만 여전히 완전한 그림의 절반일 뿐이라고 해요. 절반이요? 네. 궁극적으로는 모든 상징, 모든 그림, 심지어 이 용서라는 도구마저도 다 넘어서서 그냥 형태 없이 존재하는 그것 자체를 알게 된다는 거죠. 와, 그럼 결국에는 용서도 사라지고 우리가 보던 상징들도 다 희미해지고 눈과 귀로 인식하던 모든 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네요. 네. 근데 그게 파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서
완전히 무한한 힘이 오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한한 힘의 도래. 그리고 이 궁극적인 힘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떤 것과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하지 않는다. 네, 아무것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때로는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선택조차 없었다. 네. 이 힘은 그냥 존재할 뿐이고, 그래서 그냥 존재한다. 반대가 없으니 당연히 평화롭겠죠? 자, 오늘은 반대 없는 힘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해서 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특히 타인에게 더 씌우는 그 모순된 인식의 어떤 허점을 파헤쳐보고요. 또 용서라는 독특한 도구를 거쳐서 모든 형태와 한계를 넘어선 실제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네, 이게 참 깊고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인 내용들이잖아요.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혹시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갖고 있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나 판단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네네. 그게 사실은 이 글에서 말하는 비어있는 공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공백을 인식하는 것이 당신의 관계나 세상을 보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글은 결국 모든 상징과 한계를 넘어선 실제, 그리고 아무것도 반대하지 않는 진정한 힘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힘을 경험한다는 것, 그런 평화를 경험한다는 건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